안녕하세요. 쏠쏠한 ETF 시간입니다. 요새 주식시장에서는 정말 우주가 화두인데요. 스페이스 상장을 앞두고 이제 미국 민간 우주 사업도 정말 인기를 많았고,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도 이제 우주 사업에 대한 또 이제 관심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또 우주에 대해서 여러분들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자산운용 ETF 컨설팅팀 김영롱 부장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최근 우주 사업에서 아무래도 이제 화두하면은 스페이스X 상장. 그럼요. 네, 이거거든요. 이제 결국은 사람들 관심이 이제 지금 막 집중되고 있는데, 네. 이렇게 봤을 때 이게 좀 윤곽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워낙 이제 IPO 되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숫자, 기업 가치 최대 2조 달러 이런 얘기들은 계속 많이 하고, 또 한편으로 여기에 대해서 약간 좀 걱정하시는 분들은 수급 블랙홀에 대한 걱정들 많이 하시거든요. 사실 이거는 상장 이후에 어떻게 되겠다라고 예단하기에는 저희들도 쉽진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의미 부여를 하자면 스페이스X가 상장하는 것도 하는 거지만 점점 우주항공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이 시장에 공개되고 있고, 그다음에 증시에 상장되면서 실적이 실제로 찍히고 있다라는 거에 조금 더 방점을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스페이스X 같은 경우에도 어떤 기업 가치나 숫자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은 상장 이후에 어마어마한 유동성이 공급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단 이쪽에서는 스타쉽 을 조금 더 많이 발사한달지, 아니면 우주 데이터 센터 인프라 구축을 한달지, 저궤도 위성도 제조 시설을 조금 더 확충하고 구축할 수 있을 텐데, 이게 비단 이런 자금들이 스페이스X 안에서만 고여 있는 것들이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우주 산업 전체로 퍼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시장 자체도 Q 자체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2달 전쯤이었나요? 저희 솔 미국 우주항공 탑10 ETF 말씀드리면서 그때 여러 가지 자료와 근거를 제시해 드렸었는데, 당시에 스타링크 가입자가 900만 명 넘어서면서 이제 실적 본격화되고 있다. 매출 30조 원 기대된다. 이런 말씀 드렸었는데, 2달, 한 달 반 사이에 지금 가입자 1000만 명 넘었었거든요. 오, 되게 빠르네요. 네, 그러니까 비즈니스 모델이 이미 확고하게 자리 잡은 것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고,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도 계속 순환형 중에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다가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발사체와 관련해서는 환경 규제가 굉장히 까다로웠거든요. 그런데 이런 규제까지 최근 들어서 계속 완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정책적으로도 드라이브가 걸리고 있고, 상업적인 측면에서도 매력을 느끼는 민간 기업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점점 이 관심을 많이 받아가고 있고 숫자로도 뭔가 의미 있게 나오고 있다. 그러면 이번 상장에 대한 기대감이 나날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네요. 결국은 민간 기업이야 수익이 되고 돈이 벌리니까 이쪽으로 모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뉴스페이스 자체가 이런 민간 기업을 주도로 하고, 그다음에 상업적인 목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시장 파이가 숫자로도 굉장히 가파르게 찍히고 있습니다. 다만 좀 아쉬운 게 있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시작도 그렇고 기술 개발이나 투자 측면에서도 좀 늦은 감이 있죠. 있긴 한데, 다만 우주항공청이 2024년에 설립이 되면서 정부 정책적인 드라이브가 어느 정도 걸리고 있고, 올해는 관련한 매출이 1조 원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한 기대감들도 어쨌거나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우주 산업 자체로도 한번 봤을 때도 여기는 워낙 산업 특성상 높은 기술력이 필요로 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당연히 진입장벽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이걸 반대로 얘기했을 때 이 씬 안에만 들어가면 잘 변동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주요 우주항공 산업을 이끄는 기업들의 꾸준한 수주 실적만 내고 여기에 납품을 하고 여기와 관계만 맺어져 있으면 어떤 글로벌 경쟁력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우리나라 기업들이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조 분야에서 비용 효율화잖아요. 그쵸. 기술력은 갖고 있는데 비용도 줄일 수 있는 이런 제조 효율화가 우리나라 기업들의 큰 장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함에 있어서도 이런 우주항공 소부장 기업, 우주항공 밸류체인 기업에 조금 더 집중해보자 라고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고, 이런 K 우주항공 밸류체인의 기업들을 담은 것이 오늘 소개해드리는 솔 우주항공 밸류체인 ETF입니다. 그러면 이미 시장에도 나와 있는 여러 우주항공 ETF랑 비교해봤을 때 이번에 그럼 솔에서 나온 우주항공 밸류체인 ETF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큰 그림에서 봤을 때 지금까지 우주항공 ETF들 보면 예를 들어서 한 50%는 우주항공에 있고, 나머지는 미래 모빌리티가 들어가
가 있는달지 이런 게 많았었는데 최근 들어서 상장되는 운용사들의 ETF들을 보시면 우주항공 산업이나 시장 자체가 워낙 가파르게 성장하다 보니까 오히려 순수 우주 기업만 모아놓은 ETF들이 계속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솔 우주항공 밸류체인 ETF도 같은 맥락에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우주 산업 자체가 되게 먼 미래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지금은 어떤 우주 항공이나 우주 산업과 관련해서 비단 기술 개발에만 몰입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실제로 공장형 양산 체제로 돌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제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러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비용은 줄어들고 마진율은 높아질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조 분야에서 잘하는 이 소부장 기업들이 우주항공 산업에서도 그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 ETF 안에 담겨져 있는 기업들도 모두 상업적인 매출이 실제로 일어나는 그런 기업들 딱 10개를 모아서 압축해서 투자를 하게 됩니다. 저번에 솔 미국항공우주도 네. 10개였잖아요. 탑 10이었죠. 이번에도 10개. 맞습니다. 기억하기 쉽겠네요. 네네. 사실 보면 네. 종목들을 추려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이 숫자가 찍히는지, 지속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그 모멘텀을 그 해당 기업이 받아갈 수 있는지인데 여기에 모두 부합되는 건 생각보다 그리 많지는 않고요. 그쵸.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집중해서 투자를 하자. 그리고 요즘에는 각 분야에서 대장주가 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 대장주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모아서 탑10으로 꾸리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탑10이라는 거는 자체가 이제 구성 종목이 어떤 거냐에 따라 중요성이 있을 건데 맞습니다. 구성 종목 이야기 좀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 텐데 요즘에는 우주항공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공부를 워낙 열심히 하니까 설명을 할 때도 이게 좀 이렇게 나눠서 좀 업스트림, 미드스트림, 다운스트림으로 해서 이제는 좀 많이 아실 것 같은데 업스트림 쪽에서는 위성 제조 분야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여기는 워낙 이제 대규모화 되다 보니까 어떤 고정비 레버리지 효과도 있을 수 있고 특히 이 분야는 어떤 기술에 대한 기술적인 혜자가 굉장히 큰 편이거든요. 그쵸. 특히 우리나라 가운데서는 위성 제조업체인 세트레가이 너무 잘 아실 것 같은데 여기는 또 매력적인 게 어떤 위성 데이터 이미지까지 분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운스트림까지 커버를 할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구성 종목에도 일정 비중, 의미 있게 비중을 실어놨고요. 또한 한화 시스템도 있는데요. 여기는 24시간 실시간 관측이 가능한 어떤 레이더 위성 탑재체를 생산하는 곳입니다. 이 종목 자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많이 친숙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생각해보면 발사 횟수가 늘어날수록 로켓 엔진에서 초고온 나오고 그다음에 초고압이 나오고 그리고 연료 같은 경우에는 초저온이 필요하거든요. 결과적으로 특수 합금 소재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 특수 합금 소재를 스페이스 X에 공급하는 데가 있으니까 너무나도 매력적인 기업이죠. 이젠 잘 아시는 HVM인데 여기도 일정 부분 이상 의미 있게 비중을 담아뒀고요. 미드스트림 쪽으로 가보시면 여기는 우주 공간에서 어떤 물리적 노이즈 간섭을 제로로 만든 다음에 데이터를 쏴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기술 자체가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이것을 시연할 수 있게 해주는 위성용 안테나 기업인 인텔리안테크 여기도 저희가 비중을 꽤 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운스트림 부분은 거두절미하고 우주 데이터 센터에서 받은 그런 데이터와 정보들을 어떻게 가공하고 서비스하느냐 이런 개념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거는 또 스페이스X의 어떤 관련 유통 채널을 맡고 있고 또 글로벌 유통 공급망 역할을 하고 있는 스피어가 있습니다. 이 스피어에 대해서도 저희가 유의미한 비중을 이 ETF 안에 넣어놓게 됐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린 비중이나 종목들은 리밸런싱 차원에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라는 점이고 일단은 10% 이상 저희가 비중을 가져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 종목들로만 제가 미리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한 종목당 최대 보유 비중이 정해져 일단 캡은 15%로 저희가 15%로 해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K 우주 소부장 기업들 이제 저희 제일 관건은 이 기업들이 그러면 앞으로 돈을 잘 벌고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하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어떻게 봐야 돼요? 아무래도 뉴스페이스의 핵심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저궤도 위성을 들 수가 있는데 여기는 대기마찰하고 또 지구 중력 때문에 평균 수명이 한 3년에서 5년밖에 안 된다고 해요. 그러면 같은 품질의 통신 데이터를 쏘고 받으려면 결과적으로 위성을 계속 갈아줘야 된다는 거죠. 소모품이네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도 결국에는 반복 수주 모델이 되는 건데 지금 미국의 상황이 어떻냐?
인건비 계속 올라가고 있죠. 네. 부품 공급 쪽으로는 계속 병목 현상이 일어나다 보니까 고비용 구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제가 언질은 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가 잘하는 게 뭡니까? 기술력은 갖고 있으되 비용에 대한 효율화는 기가 막히게 가져가고 납품 기일 잘 맞추고 가성비 있다는 얘기 참 많이 듣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정밀한 공정 기술과 함께 가격 경쟁력까지 갖춘 상태에서 경쟁을 해본다면 이 소부장 업체, 이 기업들은 경쟁력이 있다.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요. 한 가지 포인트만 더 말씀드리면 예전에 로봇 관련해서도 제가 이런 얘기 많이 해드렸는데 미중 간의 패권 갈등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기업들도 그렇고 유럽 기업들도 그렇고 중국의 기술이나 중국의 부품을 사용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쪽으로 올 수가 있을 텐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일단 논차이나 프리미엄 이걸 우리 기업들이 가져갈 수 있겠다. 그 수의 기대감을 내비칠 수가 있는 거죠. 원래 또 우주 자체가 우주 7대 강국이라서 우리나라가 들어있고 네. 그 외에는 그 생각보다 위성을 쏜 나라가 별로 없더라고요. 별로 없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선택적으로 경쟁 국가가 제한된 상태에서 네. 중국을 배제하고 나면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제조업의 비용의 강점을 가진 나라가 한국이 가장 월등한 상황이 된 거고 한국의 이런 또 이제 업스트림부터 미드스트림 이 기업들이 매력적으로 올 수 있는 구간이다. 라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 산업을 이끄는 쪽이 아무래도 뭐 당연히 미국 쪽이 될 텐데 그러면 미국과 척을 지지 않는 나라 중에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얼마나 있느냐 이것도 손에 꼽힙니다. 예. 때문에 한국 기업들이 더 매력적으로 보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소울에서 보면은 지금 미국 항공 우주 ETF가 나왔고 네. 이번에 이렇게 또 우주 항공 밸류체인에서 한국 기업 위주로 나왔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서로 시너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봤을 때 어떤 우주 산업의 패권을 이끌어가고 있고 룰을 만드는 쪽은 단연 미국 거대 기업들입니다. 그러면 여기에다 투자를 해야겠죠. 그래서 저희가 솔 미국 우주항공 탑10 ETF를 내놓은 건데 이 패권에 더해서 여기에 소재 부품 장비를 납품하는 기업들 그럼 여기는 실제로 숫자가 찍힐 뿐더러 성장세도 더 가파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쪽에다가도 어느 정도의 비중을 두고 투자를 한다면 우주항공 산업에 투자한다고 했을 때 조금 더 분산되면서도 균형 있는 투자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희가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해서 이번 ETF를 내놓게 된 건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만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고기술력의 어떤 제조 수익성 제조 효율화 이런 것들을 어떤 K 우주항공 밸류체인이라는 그 틀 안에 이렇게 모아놔서 저희가 솔 우주항공 밸류체인 ETF를 만들게 된 거죠.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 상품 언제 만날 수 있을까요? 예, 저희 솔 우주항공 밸류체인 ETF는 6월 16일에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을 하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제조 강국이고 제조 효율성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기술력도 빠질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소부장 기업 그리고 K 우주항공 밸류체인 기업들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 특히나 강조드리고 싶은 건 우주항공 산업 쪽으로 실제로 실적 모멘텀들이 잡혀가고 있는 기업을 저희가 이렇게 모아놨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실제화된 투자 그리고 조금 더 분산된 그리고 균형감 있는 투자를 원하신다면 대형주는 일정 부분 놔두시고 그 밖의 비중은 솔 우주항공 밸류체인 ETF에 한번 관심 가져보신다면 이것도 나름대로 꽤 괜찮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스페이스X 상장이 6월 12일이고 네. 이번에 솔 우주항공 밸류체인 ETF가 16일이고 네. 그럼 이제 6월 달은 거의 이제 우주가 다 주제가 우주의 되는 해죠. 달이겠네요. 우주의 해고 상장 이후에 제발 센티만 계속 유지가 되길 예, 저희가 예,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은 우주의 달이다. 그래서 네. 이제 우리가 우주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또 우주 ETF 나오니까 우리가 네. 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또 점에서 여러분이 좀 많이 좀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소중한 시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